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글로벌 악재에 대해서 다소 좀 시장이 진정 국면, 소강 상태 혹은 타협의 시간, 이런 모색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이 동력이 좀 계속 부족하다는 거죠. 어제도 이제 중국 증시는 1% 넘게 올랐습니다. 미 증시도 강하지는 않지만 이제 오름세인데 우리 증시는 오르다가 밀리고 또 힘을 좀 못 찾는 상황이죠. 결국은 뭐 시장이 지금은 이제 스몰 딜, 스몰 게임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좀 젠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미증시는 어제도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0.3포인트 올랐고요. 나스닥이 소폭이지만 0.06% 올랐습니다. S&P가 2,857을 기록했는데요. 역사적인 최고치가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상승 탄력이 좀 둔해지긴 했는데요. 2,870선 뭐 이 정도가 역사 최고치인 것 같은데요. 미증시는 어쨌든 간에 다시 최고치를 얘기할 만큼 물밑에 기조 분위기는 좋다. 우리 시장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느냐 이것이 오늘도 문제인데요. 화요일장 또 시장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 투자 전략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보는 날카로운 시각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뭔가 모색의 국면이 해볼 만한 국면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바닥을 좀 잡아가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닥을 좀 잡아간다 손 치더라도 윗단이 별로 좀 안 보이는 희미한 그런 상황이에요. 체크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일단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굉장히 밋밋한 국면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윗단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뭐 잠시 후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총에서 25%가 막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뛰어도 올라가는 지수 포인트는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 빠지는 증시면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생기기 마련이고 못 올라가는 증시면은 빠진다라는 부담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 쪽에서 요즘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국내 증시를 보고 있노라면 야 이거 밀리면 어쩌냐라는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싸다라는 확신을 가질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뒤집어야 하는 중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뒤집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지부진한 거 말고 내가 시장을 꺾어야 되는 이유를 아직까지는 못 찾는 이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안 강세장이었습니다. 이 강세장에서 뭐 이탈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필요한 법인데 지금 나올 만한 얘기는 다 나왔고 뭐 쉴 만큼 쉬었고 다음 구간을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전략을 계속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전일 중국 증시는 올랐어요. 1%대 올랐고요. 홍콩 증시도 올랐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제가 위에다가 큼지막하게 뭐 헤드라인을 써드렸습니다만 이거 올해 가봐야 11월입니다. 중간선거 이전까지 이 어려운 걸 내가 해냈습니다라는 업적이 필요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밀어붙이겠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만 버티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사실 차관급 회의거든요. 이번 주에 있을 회담은 그래서 이제까지 장관급 회의, 뭐 소위 중국 상무부 뭐 부장급들 이런 부분들이 나와도 안 되던 협상인데 뭐 차관급 협상에서 뭐 별일 나오겠느냐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뭐 틀린 말 아니죠. 하지만 한동안 끊어졌었던 이제까지 이 협상 자체가 없었던 테이블인 점을 감안해 보면 뭐 좋게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차관급들이 만나서 물꼬를 터놓고 나중에 장관급들이 만나서 뭐 합의를 일궈내는 그리고 나서 미중 정상이 만나서 여기까지 합시다. 뭐 그동안 별일 없었죠.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 대부분 이렇게 끝나거든요. 명색이 G2입니다. G2면 어느 한쪽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악의 스토리를 반영했었던 상황이고 둘이 싸우면 100% 중국이 진다. 뭐 이거는 누가 봐도 명확한 시각이기 때문에 최근 매도 포지션 많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 파생되는 문제들 여러 개 나왔었던 거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참 독특한 인물 같아요. 소위 미국에서 소위 정치권에서 연준 안 씹거든요. 독립기구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한은 잘못 씹으면 큰일 나는데요. 또 뭐 독립기구일 뿐만 아니라 좀 손대기 어려운 그쵸. 존재지요. 네. 네. 만지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네네.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예전에 한은 김중수 총재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웨이 외치면서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이게 기억이 나는데 하물며 글로벌 키커런시 달러의 발권력을 갖고 있는 연준이 대통령한테 휘둘린다? 이거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죠. 근데 어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내가 제롬 파월 저금리 선호할 줄 뽑아놨더니 이거는 의장 되자마자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나오면 안 되는 발언들인데 이런 발언들을 대놓고 할 수 있는 트럼프의 이 약간 독특함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팩트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저렇게 저금리 쪽으로 압박을 집어넣고 있으면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센소리 못합니다. 나가가지고 뭐 우리는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과열을 우려해서 향후에도 금리 인상 스케줄을 또박또박 챙겨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건 달러는 역축으로 표시했고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싸지는 겁니다. 달러가 싸지면 신흥통화값이 비싸지는 그림이고 달러가 비싸지면 신흥통화가 죽는 값이죠.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신흥국 쪽으로 돈 들어오는 거 똑같은 궤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달러가가 더 비싸지지 않는다. 방향을 틀어 올린다. 그러면 달러의 강세 부담이 좀 꺾인다라는 거고, 그럼 이머징 통화 이 약세 부담이 좀 역으로 표시했네요. 달러가 먼저 좀 강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최근 이머징 통화가 죽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쪽에서 좀 둔화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신흥국 주식형 펀드 쪽으로도 돈이 좀 들어오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첫 술에 뭐 한 술에 배가 확 불러지지 않으니까 이제까지 한참 배고팠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함을 만들어내겠지만 뭐 여기서 뭐 더 꺾어내립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지 않을 거냐. 그리고 오늘 아침 얘기가 지금 기사들 쭉 나오던데요. 2차 북미회담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만나게 될 거다. 뭐 트럼프 화법으로 보게 되면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뭐 폼페이오의 4차 방북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뭐 종전선언이니 뭐 이런 부분들 다 대한민국 워낙 강세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는 또 한 번 뭐 남북 경협이니 뭐 이런 기대감들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개별적 호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싸져 있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 어닝은 부합한 실적이 나왔고 하반기 어닝은 눈높이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멀티플 8배도 안 나오는데요. 미리 싸져 있는 시장의 개별 호재가 반영된다라고 하면 이건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 윗단이 막히면서 재미가 소위 말해서 지수에 재미가 없는데 그거 말고는 뭐 기대감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 없는 시장 아니냐라고 판단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장은 좀 정체돼 있고 재미없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종목을 고르는 이야기 또 이제 섹터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오늘은 이제 결국 투탑이 부진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부진하니까 지수 자체가 못 가는 형국이라고 하셨고 수출도 그렇고요. 반도체가 이제 흔들리면 상당히 어려운데 반도체 논쟁이 계속 있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계속 약세입니다. 삼성전자나 반도체 얘기 좀 오늘 할까요? 삼성전자 가지고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네. 내가
삼성전자에서 10% 물렸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다른 조그만 주식에서 30~40% 물리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10% 가지고 뭘 그러시오? 이렇게 얘기할 네. 수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로 10% 물린 사람은 지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배팅했을 때는 그 30% 물린 종목보다는 기대 수익률을 낮게 잡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낮게 예. 잡은 기대 수익률이기 때문에 빠지는 폭도 덜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대표 주식을 들고 있는데 내가 10몇 프로 물렸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 라는 얘기들을 공공연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선두에 나와 있는 건 이게 피크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거든요. 100 벌던 회사가 200을 벌면 어닝의 증가율은 100입니다. 그러면 어닝의 증가 폭은 100입니다. 그럼 어닝의 증가율은 더블 100%죠. 그럼 이 회사가 내년에 300을 벌었다. 그렇게 되면 어닝의 증가 폭은 100으로 동일하지만 200 벌다 300 벌었으니까 어닝의 증가율은 100에서 200 갔을 땐 더블 찍었지만 100% 찍었지만 200에서 300 갈 때는 증가율이 50%로 훅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좀 밋밋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빠지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그런 그림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 이 기업이 멀티플 한 20, 30배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성장력에 대해서 굉장한 고점수를 받고 있다가 이거 이제 속도가 떨어지니까 점수를 좀 덜 준다. 이렇게 읽을 때는 분명히 말이 돼요. 근데 이건 뭐 끽해봐야 10배도 안 주고 8배 주면서 7, 8배 주면서 성장성 떨어지니까 밸류 까내려서 대여섯 배로 내립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일 수급 동향에서도 여실히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 외국인들이 55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도 팔고 하이닉스도 팔고 뭐 이것저것 다 묶어가지고 쭉쭉쭉쭉 매도가 나가서 이 정도 팔았으면 시장을 파는군요.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에 546억, 하이닉스에 351억. 그냥 반도체 팔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 쪽으로 매도의 확산이,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는 인식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국한돼 있는 매도 성격을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필반 지수가 8월 8일 고점 대비해서 한 7% 정도 빠지긴 했는데요. 이 마이크론 주가는 전일 또 2%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반도체 피크업 얘기 가지고 앞으로 계속 죽을 쓸 거면 뭐 더 밀려야죠. 그런 그림들은 나오고 있지 않다.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뭐 소위 짱돌 하나 던진 건데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날라오는 짱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뭐 디램 익스체인지가 예상하는 이 예측들이 이제까지 다 맞아 들어갔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4분기 값만 해도 PC램에서 한 4% 빠질 거고, 뭐 서버램도 이제 그 강했었던 서버램도 이제 가격이 좀 둔화될 거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좀 이 ASP 가격으로 봤을 때 4분기에만 이 정도 빠질 거다. 향후 뭐 한 최대 내년에는 한 25%까지, 적게는 15%, 많이는 25%까지 디램 가격이 빠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거든요. 이거 뭐 분석기관에서 발표한 거니까 뭐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 발표했을 때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러면 니네 말대로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빠진다라고 봤을 때 이 글로벌리하게 이 디램 시장 점유율 보면은 삼성전자가 거의 절반 먹고 있고 하이닉스가 한 30% 먹고 네. 있는 시장인데 그러면 얘네들 타격 바로 입을 거 아니냐? 틀린 말 아니죠. 뭐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니네가 게임 업체도 아니고 너는 뭘로 장사를 하길래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가냐? 영업이익률이 다소 좀 둔화됐다라고는 하지만 이거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좀 더 밀릴 수 있다. 이건 뭐 틀린 분석 아니죠.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우리가 엄청난 고밸류 받고 있는 자리에서 이 얘기 흘러나왔으면은 뭐 접어야죠. 뭐 우려되는 그림이 맞으니까요. 근데 지금 한 번도 고평가돼 있는 적이 없었던 주식 2개를 들고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한적인 낙폭, 뭐 이슈 자체가 뭐 악재인 건 분명하지만
여기서 얼마나 더 녹일 수 있는데 라는 부분으로는 충분히 납득시킬 만할 수 있는 증거들이거든요. 근데 소위 다른 잡주 물려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에 물려 있는데 잡주 물려 있는 것처럼 우려가 좀 높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좀 이 기름을 붓는 게 낸드입니다. 소위 말해서 낸드의 공급 과잉이 좀 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2분기에도 뭐 가격이 하락했고 3분기에도 가격이 좀 하락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낸드 값은 뭐 먼저 둔화된 거고 나름 강세를 유지했었던 뭐 D램 값이 뒤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거든요. 틀린 분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 방송에서도 앞으로 D램 상승 속도 무뎌진다라는 부분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 고정거래가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여러 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안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주가가 미리 빠져 있는 상황이면 이런 부분들 반영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버서플라이, 공급 과잉이거든요. 그래서 D램 부분에서의 오버서플라이 본다라고 해도 눈에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오버서플라이가 좀 D램에 비해서는 크게 찍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뭐 D램보다는 가격이 약한 게 맞죠. 그래서 뭐 D램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내년에 뭐 25% 빠진다 이 얘기를 갖다 매기려고 한다면 고정거래가가 한번 큰 폭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그림들을 예상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 우려가 좀 높아지겠습니다만 한동안 현물가에서 스팟가에서 조정을 먼저 받았고 최근 스팟가에서 바운드가 있었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꽤 긴 시간에 스팟가 하락이 있었고 고정거래가 하회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가격 반등이 일부 있었던 점을 반영해 보면 고정거래가 큰 폭으로 꺾인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빠른 얘기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들어올 때 제일 많이 사는 주식도 삼성전자, 나갈 때 제일 많이 파는 종목도 삼성전자. 지금은 수급이 누워서 자고 있으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호재도 없는 마당에 좀 가격이 약한 게 정상인 거고 수급이 소위 들어오는 구간으로 찍히게 되면 다시 한번 살 종목도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그 시점이 안 됐다 뿐이지 뭐 시장이 어지러웠었던 것 뿐이고 사야 되는 이유를 외국인들이 찾는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이슈로 봅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니까 탄력은 떨어져 있고요. 뭐 제가 늘 방송에서 여러 번 예를 들었었던 삼성전자가 가속 페달입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선물 방향이 핸들이고 삼성전자가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입니다. 그래서 가속을 누르지 못하는 지금 현 시점이라 속도가 느리니까 답답하죠. 하지만 방향 자체는 뭐 반대로 틀었다라고 한다면 향후 분명히 가속 페달을 밟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을 하셨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사도 되는 구간이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랑 이게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 둘 중에 뭘 선호합니까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면 삼성전자 얘기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온리 메모리보다는 다른 사업부 끼고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선호합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좀 과하다 그런 말씀이고 당장 그렇다고 이제 살 시점이 뭐 언제냐고는 조금 더 그러니까 급할 우려는 없는 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저는 밑으로 삼성전자 가격 지금 가격에서 뭐 더 밀릴 겁니다. 우려가 높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지금은 이제 적절한 매수 기회권에 들어왔다 권역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 얘기도 했었는데요.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지치죠. 더위는 한풀 꺾여가는 것 같은데 뭐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좀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의 뭐 부진함을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싸다라는 뭐 확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을 더 높게 반영해야 되는 시점으로 판단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 보시면 환값 튀면은 외국인들 선호하지 않는 그림인 거는 다들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빠지죠. 그러면 환에 대해서도 최근 고점 인식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뭐 트럼프가 나서서 난 저금리 선호할 줄 알고 뭐 파월을 뽑아놨더니 금리를 올리고 있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달러의 강세 제한 요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화의 약세 제한 요인이 나올 거라 원화 강세가 일정 부분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면 시장도 이번에 저점부 밀리면서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높았던 구간입니다만 화살표 방향은 위로 긋는 게 낫지 않겠느냐. 비싼 시장이면 모르겠는데 한 번도 비싸본 적 없는 시장에서 너무 우려가 높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버티는 구간으로 모색을 좀 하는 그런 과정들, 뭐 조그만 어떤 모멘텀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들 같습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인사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